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한 몇 차례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신체 검사 없이 상위 등급 판정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 번씩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보훈처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2023년 7월부터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보훈처장이 정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검사 없이 상위 등급 판정이 가능하다. 이거 얼마나 반가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먼저 방송에 앞서서 제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위 등급 판정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 보훈병원에 가서 더군다나 어,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이 전국에 5개밖에 안 됩니다. 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5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인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신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몇 군데 이제 작은 규모가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5개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멀리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려면은 하루 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해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면 가자마자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체 검사 받는 그 지정된 날에 가면요. 그 신체 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신체 검사 받는 시간보다도 훨씬 많아요. 10배 이상 걸립니다. 왜? 신체 검사 받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그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히려 생생하다가 어르신들이 병납니다. 병나. 자, 그 정도로 신체 검사가 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 같은 사람은 광주까지 와야 되고요. 인천이나 아니면 강원도 사람들은 서울까지 와서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종합병원이 5개, 상위 등급 을 위해서 신체 검사할 어, 보건병원이 전국에 5개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지만, 자, 이제는 상위 등급 판정을 신체 검사 없이 한다. 그럼 신체 검사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상급, 그러니까 7월부터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도입을 하는데 상급 종합병원, 국군병원, 경찰병원, 어, 또 상급 종합병원은 20개, 이제 아까 이런 유해서 진단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람이 가서 제출하지 않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이제 국군병원, 경찰병원은 뭐 이미 아는 사실이니까 그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다 담지를 못했어요. 글씨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여러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뼈대에만 글씨를 넣고 나머지는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놓겠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자, 상급 종합병원을 20개 이상을 20개 이상을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종합병원이로되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모든 게 우수하다. 그러니까 진료진도 우수하고 또 시스템 그러니까 시설도 우수하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그 종합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들을 종합평가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은 병원 중에서 20개 이상의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병원에서 전문 과목이 어디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광주 보훈병원에 가면 뭐 무슨 과목이 없고 뭐
치과가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는 병원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은 이제 어떤 어느 정도를 갖출 수 있는 곳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했느냐면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가 배치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아주 큰 요건입니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상급 종합병원, 국군병원, 경찰병원인데 에서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애 진단서도 그냥 뭐 장애 진단서가 아니라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왜 신체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진단서의 그 무게가 대단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는 본인이 앞으로 이제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 이제 또 앞으로 7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또 제가 이제 그 종합병원 지정병원이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종합병원에는 그냥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과, 뭐 신경과, 또 뭐 여러 가지 치과, 뭐 안과 뭐 할 거 없이 20개 이상 진료 과목이 있는 병원, 그리고 20개 이상 진료 과목이 있고 또 거기다가 전문의가 각 과목마다 전문의가 있는 병원. 그러니까 두 가지 갖춰야 되죠. 두 가지.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인데 그 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요양병원 가면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건의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가면은 전문의가 없어요. 요양병원 원장이 일반의원이에요. 일반의예요. 그럼 전문의가 아니면은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러 온 사람들이 한 가지만 질병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전문의가 없어요. 전문의가 없고 물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금이 열악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요양병원을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도 허가할 때 지금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제 일단은 우리가 나이가 지금 옛날에는 뭐 70세, 75세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자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큰 기업에서는 이걸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자기들 사업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손을 대서 상급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하는데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전문의를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의는 일반인하고 달라서 그 급여 체제가 또 달라요. 그래서 급여 체제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문의 채용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요양병원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래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양병원을 오히려 더 일반 병원 못지않게 잘 시스템 갖춰 놔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예단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뭐 여기서 계시다 돌아가실 분들이니까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전문의가 없어서
이제 그 행정심판이나 보훈처의 상위 등급 신청을 할 때 보면요, 이 요양병원에서는 일반 의사가 각 과목마다 다 진단서를 본인이 떼줘요. 사실상 의료법상 맞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단 전문의가 아닌데 일반의가 전문 과목을 진단서를 발급해준다? 그걸 갖고 또 보훈처에서는 또 심사를 해요.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진단서만은 외부 전문 의를 초빙해다 불러다가 요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좀 그 발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든지, 또 그런 것도 어려운 게 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이렇게 언제 누가 사망할지 모르잖아요. 예측은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그렇다고 예측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를 아무데나 와서 진단을 좀 해줘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훈처장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보훈처장은 아직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급, 그러니까 상위 등급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반의가, 그러니까 사망자에 한해서 일반의가 요양병원장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장인 일반 의사가 전문 과목을 사망 진단서를 뗍니다. 그럼 그 사망 진단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면 그분들의 상위 등급이 과연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유지가 안 될 것인지, 그런 판단 기준이 되면, 유지가 되면 유족에게 그 보상금이 이제 앞으로 나갈 거고, 안 되면은 유족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은 지금 빨리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일단은 문서로 보훈처장한테 건의를 하려고 해요. 왜? 이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행정심판이 그 제기되는 그런 양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고 여러 가지로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보훈 처장은 이제 물론 이제 몇 개월 후면 보훈 부 장관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꼭 좀 알아서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도 최소한 그 일반 의사가 원장을 하기는 뭐 과목별로 전문의를 다 채용할 수가 없는 여건상,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문의를 초빙해다가 사망 진단서를 낼 때는 전문의 초빙해다 그분들에게 사망 진단서를 내도록 맡기는 것도 좋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감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딴 데로 흘렀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체 검사 없이 상위 등급 판정을 받는데 그만큼 이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또 거기까지 멀리 하루를 가서 오히려 병 나버리는 이런 것도 방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시간도 절약되고 뭐 하나둘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보훈처에 높이 점수를 주고 싶고, 이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출발할 때는 그 이 목표가 아주 뚜렷하고, 또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두는 거니까 거기에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신체검사 없이 상위 등급 판정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장애 진단서 떼주세요. 물론 이제 교육이 그 상급 종합병원에도 교육이 돼서 이제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하겠지만, 만약에
국가 보훈이 빠지고 장애진이라서 이렇게만 하면 이게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을 받아서 뭐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빠른 우편으로 보내면 이틀만 가면 2길 특급을 하면 전국이 다 이틀 만에 갑니다. 제주도에서도 오늘 붙이면 내일까지는 다 어디든지 전국 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빠른 우편을 이용하면 직접 진단서를 들고 신체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내 등급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 진단서로 대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시간도 빨라지고 또 여러 가지가 좋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장애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 발급할 때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염려하실 거 없고요. 일단은 이제 7월부터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체 검사 없이 상위 등급 판정이 된다. 그러면 또 판정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알고 이미 처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부분이 추가된 부분만 말씀드려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때는 또 명단을 제가 여기다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는데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